새벽 5시. 시골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찍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탓에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50년 넘게 새벽마다 반복해온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둥둥둥.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치는 수준이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이 새벽에 이렇게 급하게 찾아온 걸까요? 할머니 계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층에 새들어 사는 은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문으로 다가갔어요. 은영이는 25살의 처녀로 한 달 전부터 할머니 집 1층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은영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문을 열자마자 은영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은영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설명할 시간 없어요. 제발 빨리. 은영이가 할머니의 팔을 잡고 끌었어요. 그 손에서 식은땀이 느껴질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영문도 모르면서 외투를 급히 걸쳤어요. 밤새 차가워진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불이라도 났나? 할머니가 물어봤지만 은영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할머니를 끌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영이의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달려온 것처럼 말이에요. 할머니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불빛도 없고 연기도 없고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시골집의 새벽 풍경이었어요. 은영아, 정말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다시 물었지만 은영이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 아이의 얼굴에서 뭔가 깊은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본 적 없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은영이는 할머니를 마을 어귀까지 끌고 나갔습니다. 그곳에서야 비로소 발걸음을 멈췄어요. 할머니는 숨이 가빠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운동 부족의 갑작스러운 달리기까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후. 은영아, 이제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은영이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할머니 집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에서 뭔가 간절한 기다림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직 말할 수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은영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러는 걸까요? 새벽에 갑자기 나타나서 도망가자고 하고 이유는 말하지 않고.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개 짖는 소리도 닭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벽 공기만이 차갑게 흘러가고 있을 뿐이었어요. 할머니는 은영이의 떨리는 손을 보며 뭔가 큰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끝까지 나온 할머니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숨이 가빠서 가슴이 답답했지만 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은영아, 정말 이상하다.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안 생긴 것 같은데?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은영이는 여전히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서 뭔가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10분, 20분, 30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새벽 추위에 몸도 떨리고 영문도 모르겠고. 대체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할머니가 조금 짜증을 내며 물었어요. 은영이는 그제서야 할머니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은영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서 죄송함과 동시에 뭔가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 거야?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직은. 은영이가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러는 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을 이장님이 산책하다가 지나가시더군요. 할머니. 이 새벽에 여기서 뭐 하세요? 이장님이 신기하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은영이가 갑자기 나가자고 해서요. 은영 씨가요? 무슨 일 있었나요? 이장님이 은영이를 쳐다봤지만 은영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이장님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둘 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혹시 가스 냄새라도 났나요? 아니면 이상한 소리라도?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장님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고요? 이장님이 은영이에게 물어봤지만 은영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움츠러드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을에도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농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시죠. 추우실 테니까. 이장님이 제안했어요. 할머니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은영이가 걱정됐습니다. 은영아, 우리 집으로 가도 되겠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은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말에서 뭔가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위험한 시간이 지나갔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계속 은영이를 살폈어요.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갑자기 그렇게 급하게 집에서 나가자고 했던 걸까? 은영이는 말수가 적었어요. 평소에도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오늘은 더욱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은영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할머니는 혼자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은영이는 왜 그렇게 무서워했던 걸까? 그리고 왜 이유를 말하지 않는 걸까? 할머니는 찻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어요. 밖을 내다보니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은영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평소보다도 더 조용해졌고 마을 사람들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걸어도 간단하게만 대답할 뿐이었어요. 은영아, 밥 먹어라. 할머니가 따뜻한 된장찌개와 함께 밥을 내놨어요. 은영이는 고맙다며 받았지만 식사 중에도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은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괜찮지.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은영이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날 오후 이웃집 순자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마을의 모든 소문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들으셨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수근수근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뭘 들었다는 거야? 은영이 그 아이 말이에요. 친정하고 완전히 등 돌렸다던데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은영이가 그런 사정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아버지하고 크게 다퉜대요. 돈 문제로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온 거래요. 순자 아주머니가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은영이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빚이 많이 쌓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영이에게 돈을 달라고 계속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번 돈을 다 가져가려고 했대요. 그래서 싸우고 나온 거래요.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은영이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니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온 거구나. 네, 갈 곳이 없어서요. 할머니가 받아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순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은영이에게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시간 할머니는 은영이와 함께 식사를 하며 말했어요. 은영아, 힘들었겠구나. 은영이가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뭐가요? 집안일 말이야. 순자 아주머니한테 들었다. 은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힘든 일은 있는 법이야.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은영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업이 망하고 나서부터 술만 드시고 저한테 돈만 달라고 하세요. 제가 번 돈을 모두 가져가려고 하고. 많이 힘들었겠구나. 할머니가 은영이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갈 곳이 없었어요.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의 말에 은영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힘들어했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살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맙다고 하니.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한 거지. 할머니가 은영이를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은영이의 아버지가 딸을 찾으러 오지는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은영이의 사정을 알고 나니 더욱 안쓰럽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아버지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한 마을의 밤이었지만 할머니의 마음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을 때였어요.
마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순자 아주머니가 불이 나게 달려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야? 옆마을 김 할아버지 댁에 강도가 들었대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으셨지만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조용한 시골의 강도라니 정말 세상이 험악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인은 잡혔나? 아직요. 그런데 목격자가 있대요. 순자 아주머니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했어요. 범인은 중년 남성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찾고 있는 듯 했다고 해요. 돈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는 것 같았대요. 사람을? 할머니가 의아해했어요. 그때 갑자기 은영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순자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었대요? 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젊은 여자를 찾고 있었다던데요. 자기 딸이라고 하면서요. 그 순간 은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할머니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할머니가 말을 하려는데 은영이가 갑자기 앉아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은영아, 괜찮니? 할머니가 급히 은영이를 부축했어요. 은영이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예요. 저를 찾으러 온 거예요. 순자 아주머니도 깜짝 놀랐어요. 설마 은영이 아버지가... 네. 틀림없어요. 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며칠 전 새벽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마당에서 발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창문을 살짝 열어보니 누군가가 집 주위를 돌고 있었어요. 어둠 속이라 잘 안 보였지만 걸음걸이가 아버지 같았어요.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그렇게 급하게 도망가자고 한 거였구나. 왜 그때 말하지 않았니?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마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였나 봐요. 다른 집을 잘못 찾아간 거예요. 순자 아주머니가 무서워하며 말했어요. 그럼 은영이를 찾으러 온 거네요. 위험해요. 할머니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은영이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딸을 찾고 다닌다니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자 아주머니가 제안했어요. 하지만 은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를 신고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제 아버지인데요. 은영이의 마음이 복잡해 보였어요.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정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은영이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할머니. 은영이가 할머니 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서야 그날 새벽의 일이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은영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용기를 내서 할머니를 구한 건지 알 것 같았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할머니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은영이는 할머니를 위험에서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은영이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관은 친절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일단 순찰을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웃에도 알려두세요. 경찰관이 조언해줬어요. 할머니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은영이에게 말했어요. 은영아, 그날 새벽에 정말 고마웠다. 저야말로 죄송해요. 제 일로 할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요. 은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은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나를 구해준 거야. 하지만 제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은영이가 자책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여기 온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저도 할머니 덕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지 않았다면 전 그날 새벽에 그냥 숨어 있기만 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할머니가 매일 따뜻한 밥 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가족처럼 대해주셔서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영이의 말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말로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서웠지만 용기를 낸 거예요. 할머니는 은영이를 꼭 껴안았어요.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 둘 다 혼자였었구나. 할머니가 말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은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는 차를 끓였어요. 은영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영아, 나는 내가 처음 왔을 때 좀 걱정했었다. 왜요? 젊은 아이가 갑자기 찾아와서 방을 빌리겠다고 하니까 말이야. 할머니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무슨 사정이 있는 아이인지,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거든. 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걱정이에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내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날 저녁 할머니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은영이와의 대화를 통해 마음속 응어리가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은영이의 아버지가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키다가 잡혔다고 했어요. 이제 안전해졌어요. 경찰관이 안심시켜줬어요. 은영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아지실 거예요. 경찰관의 말에 은영이가 조금 밝아졌어요. 아직 아버지에 대한 정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와 은영이는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게 됐어요. 아침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은영이는 할머니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줬고 할머니는 은영이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줬어요. 할머니, 저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어느 날 저녁, 은영이가 그날 새벽의 일을 다시 꺼냈어요. 아버지를 신고해야 하는 건지, 그냥 숨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랬겠구나. 할머니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할머니 생각이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고마워. 할머니가 은영이의 손을 잡아줬어요. 저도 배웠어요. 용기라는 게 무서움이 없는 게 아니라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는 걸요. 은영이의 말에 할머니도 깊이 공감했어요. 나도 많이 배웠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뭘 배우셨어요?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그 사정부터 들어야 한다는 걸 말이야. 할머니가 천천히 설명했어요. 내가 처음 왔을 때 나는 의심부터 했거든. 젊은 아이가 왜 혼자 왔을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야. 은영이가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내 사정을 알고 보니 정말 안 됐더라. 그리고 내가 나를 얼마나 생각해 주는지도 알게 됐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것 같아. 속사정을 알아야 진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할머니가 무섭고 엄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은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지내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더라고요. 할머니도 함께 웃었어요. 서로에 대한 오해가 모두 풀리고 진짜 마음을 알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은영아,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지내렴. 정말요? 은영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당연하지. 이제 넌 내 가족이야. 할머니의 말에 은영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와 은영이는 함께 마을 장터에 갔어요.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지만 산책 삼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은영이랑 사이좋게 지내시네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은영이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터에서 장을 보며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다고. 혼자 외롭게 지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다니. 은영이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절망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은영이가 할머니 팔을 끼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할머니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인생의 봄이란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 같다고.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 누군가의 작은 배려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 같다고. 은영이도 깨달았어요. 상처받은 마음도 시간이 지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다시 아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할머니, 오늘 저녁에는 제가 요리할게요. 그래? 뭘 만들 거야?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요. 고맙구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을길에 울려 퍼졌어요. 새로운 가족이 된 할머니와 은영이. 그들의 일상은 이제 막 시작됐지만 그 시작이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저녁, 은영이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으며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나누는 따뜻함이라는 것을. 은영이도 마음속 깊이 느꼈어요. 진짜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할머니와 은영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동행이었습니다. 인생의 봄은 정말 누군가의 한마디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